예, 성공을 디자인하는 토요 컨퍼런스 비즈니스 스토리 강의를 진행할 휴행 컴퍼니 로얄 매니저 이홍수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오늘 그 내용처럼 왜 휴행 컴퍼니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20분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어떤 강의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휴행 컴퍼니를 왜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게 이 휴행 컴퍼니가 왜 휴행 컴퍼니냐 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휴행 컴퍼니 가장 섹시한 남자인 거 알고 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섹시하다는 의미가 새카맣고 시커마다. 근데 어떤 분이 아까 얼굴이 제가 까마네요 그러고 했더니 뭐 이렇게 스킬 탔는지 까매졌더라고요. 그분은 후천적으로 까매진 거고 저는 선천적으로 원래 까맣습니다. 자, 아무튼 제 이름은 이홍술이고요. 제가 처음 뵙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이홍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홍술 그러면 빨간술 사장님이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혹 뭐 홍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홍술이고요. 제가 휴행 컴퍼니를 만난 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1월 1일부로 저는 휴행 컴퍼니 사업을 진행했고요. 2015년 12월에 대표이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휴행 컴퍼니 2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죠? 2016년 제2의 창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비주슈머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어떤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시즌 2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이죠. 저는 이 휴행 컴퍼니를 만나기 전에 보시는 사진처럼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당시에 제 대표이사님 만날 때는 저도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만났었고, 보시면, 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떴던 군대가 있어요. 임시완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 회사의 캐스팅 디렉터들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제국의 아이돌에서, 뭐라 그러죠? 그 연기도를 꿈꾸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저 신사동에서 연기보고 댄스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고, 영화사도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저는 정확히 2015년 12월에 저의 어떤 또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준 분이 유서구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5년 12월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도. 저희 본사가 충영교회 앞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시에 다 나이가 동갑입니다. 제가 72년생인데 그 GD 4명이 만났어요. 한 명은 유서구 대표이사님이었고 저였고 또 한 명은 언론 쪽에 이 뭐라고 하는 저희 업계 잡지가 있죠. 거기 발행인이 홍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발행인도 GD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GD 4명이 만나서 당시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 유서구 대표이사님 만남에 주시는 명함이 있어요. 받아보신 분은 명함을 받아보면 그 뒤에 대표이사님 프로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이면 그 명함 뒤에 프로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봤더니 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다, 뭐 원장님이다 막 써 있어요. 처음에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장고예요. 제가 10년 전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입문한 지 올해로 22년 차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유학생활을 할 때,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에 일본 유학생활을 할 때, 일본이 당시에 방송이죠? 뉴 뭐라고 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일본에서. 어린 나이에 그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기억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일본에 유행했던 게 스티커 사진, 다마고찌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이 다마고찌나 스티커 사진 내가 한국에 갖고 들어가면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몇 년 후에 엄청나게 국내에서 유행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쉽게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또 한두 번 해보다가 직장인이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고 나서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뛰어들었고 참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 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게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제가 차에다가 3천만 원씩 들여 튜닝하고 옛날 압구정동에 옛날 S바라고 있었습니다. 좀 유명한 바가 있는데 거기 제 차가 있어요. 항상. 그 보면은 차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명 양카라 그래서 양카가 뭔지 아세요? 양아치 자동차다. 양카라 그래서 제 차에 튜닝을 해가지고 막 부릉부릉 압구정동에 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님과의 만남에서 저는 빨리 알아들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인생에서 많은 어떤 것들을 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모회사에서 잘 나갈 때 월 1억도 벌어본 경험이 있어요. 20대, 30대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한계성을 좀 느꼈고,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금방 버릴 수도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버렸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뛰어들게 됐던 게 그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였고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보면은 모든 사업이 이 돈이라는 게 기반이 안 되면 힘듭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인데도 법인의 돈이 떨어지면 속된 말로 후덜거립니다, 진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법인의 돈을 채우는 사람인지, 간혹 그런 회의감도 있었지만, 대표이사님과 만남 속에서, 제가 가슴 속에 담아뒀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대표이사님은 저와 다르게 그걸 과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셨고, 그 결과 비주슈머라고 하는 마케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님 대화송에 제2의 창업을 한다. 우리 회사가 올해 20년 된 기업인데, 그 당시엔 18년 된 기업인데, 내년에 제2의 창업을 한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 그 전에 저는 슈행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닥터큐로 알고 있었고요. 여기 뭐 리치그룹도 계시니까, 당시에 저한테 닥터큐 정보 제일 처음 줬던 분이 이동엽 사장님이세요. 저랑 모회사 같이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강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닥터큐 제품을 갖고 와서 그것도요 좀 치사하게 요만큼 잘라가지고 그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완제품 줬으면 내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농담이고요. 그때 저는 그게 2007년도인가요? 제가 아마 그때 이동엽 사장님한테 처음 받았을 때 기억이 나요. 삼성동은 카페였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대표사님을 통해 제2의 창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주슈머라고 하는 마케팅이었어요. 자, 비주슈머 마케팅? 비주슈머? 정말 우리가 프로슈머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비주슈머, 제가 생각해봐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비주슈머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 알고 있냐? 비주슈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소비자예요. 비주슈머. 근데 어떤 소비자면 정말 소비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별 차별성 못 느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런 네트워크 사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작은 차이를 찾아내요.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근데 어정쩡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게 이거 아니야? 자, 선수와 비선수와의 차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뭐예요? 그 작은 디테일함을 볼 수 있냐 없냐가 정말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주슈머를 정확히 이해했고 이 비주슈머 마케팅의 어떤 혜택들, 그 소비자의 혜택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풀어놓은 것이 비주슈머 마케팅이죠. 이 마케팅은 한 강의 때 나오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소비자가 끝나지 않고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근데 그런 마케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도구가 뭐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비주얼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다른 것 떠나서요.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만 봤을 때 2007년도에는 거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공상은행 빼놓고는 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흘린 201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지금 10년 동안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이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정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이 플랫폼의 위력을 우리 비유할 때 예시를 드는 게 중국의 알리바바 광군제 때 이 매출이죠. 자, 11월 11일 중국은 광군제라고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독신자, 싱글들을 위한 그런 날이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왜 그날이 만들어졌냐? 11월 11일이면 1이 몇 개예요? 1111 4개죠.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군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싱글들을 위한 날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2월 22일이 되면 222잖아요. 그러면 커플들을 위한 날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광군제 이날 28조의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 세계 225개국이 참여해서.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플랫폼의 위력이라는 거죠. 절대 이 매출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의 매출, 1년 매출이 29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매출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게 플랫폼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매출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판매하는 판매자만 엄청난 수가 필요하겠죠. 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마케팅, 저희가 선택한 도구가 정말 이 시대에 맞는가 영상을 하나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업체의 온라인 쇼핑 월 매출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 구매가 전체의 60%를 훌쩍 넘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몰려있었던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업체들도 맞불 할인에 나서면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7조 5천여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방한용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신제품, 그리고 가정 간편식, 가방, 신발 등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업체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 7조 5천여억 원은 1년 전인 2016년 11월보다 21.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9월과 2월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편리한 결제가 장점인 모바일 쇼핑의 지난해 11월 매출액은 4조 7천여억 원으로 1년 새 33.7%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액 가운데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액 36조 4천여억 원 가운데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를 기록해 석 달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에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거래와 국내 업체의 온라인 직접 판매인 이른바 역직구를 포함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는 제외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 알리바바, 아마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도 이렇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슈행 컴퍼니인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월 매출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 시장은 390조를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20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5조, 6조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주얼 마케팅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서 싸울 거면 안 한다는 거죠. 5조에서 우리 휴행 컴퍼니가 패권을 장악했다. 다 모두 독식했다고 해도 5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소매 유통시장은요. 390조의 시장이고 월 매출이 36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보셔야 될 게 온라인 매출이 여기 20% 정도 7조 5천억을 달성했다라는 거죠. 온라인 매출이. 저희가 지금 진행한 이제는 어떤 시대냐. 너희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뭐야?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야 이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더 이상 아이템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매출 중에서도 재밌는 건
이 온라인 매출 중에 모바일 매출이 4조 7천여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비중은 온라인 매출 업계에서도요, 지금 6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모바일 매출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슈월드는요, 지금 사회의 어떤 변화되는 추세에 비전이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저는요, 이 부분을 봤고요. 만약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10%만 갖고 와도 지금 기존의 국내 네트워크 매출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모사 같은 경우, 외국계 A모사 같은 경우, 또 국내 A모사, 해외 매출 다 급락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과연 앞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저는 휴행 컴퍼니를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행 컴퍼니는 지금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죠. 그러한 제공을 받은, 즉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비주슈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죠?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앞으로 글로벌 전략은요, 일단 이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묶었습니다. 저희 시즌2의 내용이 전 세계를 하나 묶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앞으로 시즌3가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이 글로벌 전략이 뭐였냐? 한국이다. 국내 A사처럼 미국에 오픈하고 일본에 오픈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작과 동시에 166개국 상대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저희가 정보를 준 어떤 누군가도요, 회원 가입을 하는 그 순간에 166개국 상대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오픈이 되면 분수쇼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분수가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제가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저희 프랑스에 한번 가려고요.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의사를 밝혔어요. 제가 너무 기뻤고요. 프랑스에서도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 하나로 묶은 플랫폼의 내용은 뭐냐? 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저희는 해외 역직구 플랫폼입니다. 현재. 저는요, 요즘에 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는 일 166개국에 대한민국의 상품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상당히 멋진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품을 166개국에 알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 해외 직접 판매, 역해외 직구 시장은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 1조 때 벌써 2조 때 넘어갔죠. 내년에 더 커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한다는 거죠.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 비전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죠. 공통 분모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성들 때문에 저는 요즘 너무 신나는 게, 예전에 모 회사에서는 내가 제품 판매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비즈니스를 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느낌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대면 전달 방식, 제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든 아니면 어떤 지방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요, 솔직히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7, 8명은 바이럴로 들어옵니다. 그 힘이 조금 미약해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바이럴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오거나이징을 해서 만들 것인가. 그게 고민인데, 정말 이제 시대는 자신의 인맥에서만,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인맥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근데 비주얼 마케팅은 나의 인맥이 아닌, 즉 콜드 마켓, 이 시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사진으로 준비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전반부만 끊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있는데 끊고,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제 짧은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비주얼 마케팅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물에서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물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는 이걸 이해를 했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물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종교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구교 신교라고 있죠. 천주교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지금 두 개의 종교가 구교와 신교라고 해서 새로운 프레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쩌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런 개혁, 새로운 개혁, 우리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왜 휴행 컴퍼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칠 건데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고요. 뒷부분도 준비 좀 많이 돼 있어요. 차트가 솔직히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시간 남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